네, 이번 주에 국회 정무위가 열렸는데요. 그 안에서 삼부토건 이슈가 새롭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야당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평택시병. 예. 네, 요새 여기 지역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아, 지역구민들이 많이. 이게 보시면 또 되게 반가워하시거든요. 아, 예. 그렇구나. 네. 예, 평택 시민들께 저희 취재 편의점 많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주가 조작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기 시작한 것은 3분의 1 체크하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의 동지회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단톡방, 멤버 단톡방, 해병대 단톡방에서 처음 이게 나와서 이게 골프 논란으로 번졌다가 실제로 이것은 삼부 토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 조작까지 왔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100억대 시세 차익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네. 더 있다. 네. 이걸 밝혀내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은 그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주가 조작은 사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중범죄로 처벌되거든요. 네. 많은 선진국에서는 무기징역형까지 때리고 있는 건 형 건데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그 일반인이 주가 조작을 해도 그렇게 중범죄로 처벌되는데 정부가 관여한 주가 조작이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 권력이. 이건 주가 조작을 넘어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휘발성이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이원적인 11.3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바로 그 명태균 게이트랑 김건희 여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작년 9월부터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지구만 있고 검찰에 대한 어떤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부토건은 꼴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 아. 몸통은 웰바이오텍이라는 예. 삼부토건과 같은 그 동일인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관계회사거든요. 웰바이오텍이 거기에서 CB 전환사채를 네. 발행을 통한 시세 차익 400억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네. 이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삼부토건은 어떻게 관계인가요? 제가 차트를 좀 보내드렸는데 네, 한번 좀 차트를 띄워주시겠어요? 좀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차트가 있거든요. 그 차트를 좀 띄워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네. 그 A 회장이라는 사람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왼쪽으로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인수를 해요. A 회장이. 네. 근데 A 회장이 또 그 관계 집단으로 해서 저 밑에 CNI를 통해서 웰바이오텍이라는 네. 그 회사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 조작의 그 삼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부토건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저 DYD하고 L바이오텍 예. 이 세 군데가 같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제가 지금 제기한 것이고. 이 A 회장은 누구입니까? A 회장 이일준 회장이라고. 이일준. 예,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인수한 이제 분인데 예. M&A 시장에서는 그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과거에 이 사람의 업적이 어떤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업 사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무자본으로 M&A 하는 방식으로 주로 예. 이제 그 기업 사냥꾼들이 그 기업을 사냥할 때 보면 좀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좀비 기업. 기업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아주 싼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기업들을 몇 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를 하면 보통 그런 걸 통해서 저분이 그랬다는 거는 학적은 없는 거지만 네. 보통 주가 조작 세력들이 들어오기 좋아요. 아. 그래서 보통은 주가 조작을 할 때 삼부토건 한 개 가지고만 하진 않아요. 그 관계회사를 묶어서 합니다. 여러 개를. 그걸 제가 이번에 이제 웰바이오텍이라는 곳에서 이 주가 조작이 삼부토건과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네. 패턴으로 발생을 했는데 예. 그 규모가 예. 그 삼부토건은 100억 정도라고 금감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이것은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 불공정 행위를 통한 시세 조정을 통해서 200여 개의 의심 계좌를 통해서 100억의 시세를 얻었다는 건데 네. 이 엘바이오텍은요 그 시세 조정 외에도 전환사채를 헐값에 제3자한테 발행을 해서 네. 그 시세 차익이 400억 정도가 나요. 아. 저게 지금 또 표에 나와 있는데 네. 저게
그 23년 8월 1일자 공시예요. 저게 보면 그 8월 4일 날 네. 그 전환사채 발행가격이 1,000얼마, 1,000얼마, 1,500원 세 개가 있잖아요. 네, 네. 저게 평균하면 한 1,200원 정도 될 거예요. 1,200원짜리 전환사채를 네. 그날 저 주식 종가가 3,700 얼마였잖아요. 예. 그렇게 전환시킨 거예요. 그럼 그 차액만 해도 335억이에요. 네.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환사채를 그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총 37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추가적으로 엘바이오텍을 통해서 375억의 추가 시세 차익을 얻은 데다가 네네. 삼부토건처럼 또 주가가 상승이 그 5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똑같이 네. 삼부토건과 같은 예. 시기에 네. 그걸 통해서도 적어도 그 한 100억대 정도의 또 추가적인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요 관련해서는 삼부토건은 100억. 네. 그리고 저기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서 400억. 거기다가 또 통해서 그 시세 차익도 엘바이오텍에 100억 정도 하면 600억 이상의 시세 네.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런 그 내용이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저기 금감원이 이런 데서는 삼부토건만 지금 조사하는 신용만 하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수사도 그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웰바이오텍 조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사실로 지금 확인이 지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저희가 짚어볼 게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저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 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주포로 네. 활동했던 이종호 씨와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얼마나 연루돼 있고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이거를 찾아내는 게 원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삼부토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삼부토건은 꼬리에 불과하고 네. 실제 몸통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고 금액도 4배나 많은 400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더라. 그래서 앞서 보시면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삼부토건 주가 차트하고 웰바이오텍 주가 차트 비교한 거 이걸 좀 보여주시면 네. 곡선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곡선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2023년 5월 22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갈 때 그때 삼부토건 회장이 함께 가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이 직접 그 김건희하고 함께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직접 전쟁터에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최고로 5,500원까지 찍었는데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웰바이오텍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곡선이 가능한 걸까요? 삼부토건은 국가가 밀었다. 뭐 국토부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주식을 밀어 올렸다고 한다면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삼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제, 그러니까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DYD 이 세 개 회사를 가지고 같은 네. 기간 안에 우크라 재건이라는 호재를 그 테마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거죠. 네. 했는데 삼부토건은 그 이제 시세 조정만 해서 주가만 이제 부양시킨 건 5배로 5.5배로 올라갔는데 네. 웰바이오텍은 그 사이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추가적인 400억의 시세 차익을 더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고 좀 전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차트 비교한 거 한번.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 네. 저기 보면 네. 왼쪽에서 이제 5월 14일 날 삼부 체크하고부터 해가지고 7월 15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정상회담하면서 피크를 찍잖아요. 맞아요. 5,500원. 1,000원대 주식이 5,500원 되는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간 좀 전에 5월 22일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가서 축사한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삼부토건 대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웰바이오텍 대표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네. 그 5월 22일 날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DYD가 모두 상한가를 쳐요. 야, 세 개 회사가 예, 똑같이. 3종 세트네.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에 같이 이제 그 삼형제가 같이 지금 놀고 있다. 그 안에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렇게 네.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게 맞고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면은 저기 보면은 이 그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이 일단 저가에 주식을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을 한 다음에 이제 호재를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설거지를 해서 팔고 나오면은 이제 폭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설거지 할 때, 네. 그 폭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늦게 들어갔다가 그렇죠. 다 망하는 거죠. 삼부토건도 주식 투자자의 90% 이상이 다 개인 투자자거든요. 아. 근데 저 차트를 보면은 네. 자, 보세요. 예. 지금 왼쪽에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엘바이텍을 보면은 서서히 매집을 합니다. 네.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삼부토건 3부 체크하고 했던 그 네. 5월 달부터 해갖고 쭉 올라갔다가 네. 그 7월 17일 경에 말 그대로 1,000원짜리가 5,200원 최고점을 찍잖아요. 네. 오른쪽에. 음흠. 그리고 나서 쭉 빠지잖아요. 그렇죠. 양쪽 그래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현재 삼부토건은요. 예. 4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5,500원까지 갔던 게 400원? 400원. 여기 상장 폐지되지 않았어요? 상장 폐지됐다 다시 상장이 됐는데 네. 400 재개됐는데 400원이고 웰바이오텍은? 웰바이오텍은 500원으로 거래되다가 거래 정지됐어요. 지금. 진짜 나쁜 똑같잖아요. 작전주의 패턴이. 그 DYD는요? DYD 같은 경우에는 또 DY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DYD는 저렇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명백한 그 그래프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감원장한테 네. 요구했던 게 현안질의 통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네 지금 삼부토건만 조사하고 있는 거지. 저 웰바이오텍하고 DYD도 조사하고 있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세 차익으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벌써 4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예. 빼고 얘기한 거니까 안 한 예.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주식 전문가 김용남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억 때문에 주가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100억은 드러난 게 100억이라는 것이고 이거 조사하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부토건은 꼬리이고 엘바이오텍이 이제 몸통이다. 몸통일 수 있다. 예. 지금 그 400억의 시세 차익은요. 네. 전환 사채를 그 헐값에 싸게 싸게.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고 예. 시세 차익을 얻은 게 400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전환사채만.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서도 보면 주가 5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통한 또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또 모르는 예. 거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줘야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주가 조작을 조사할 때 보면요. 네. 그 관계사들도 조사하는 게 그 주가 조작 조사의 ABC 중에 A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이 이복현 원장이 그걸 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다가 예. 삼부토건도 지금 예. 6개월 넘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무위원들이 항의 방문을 갔거든요. 예, 금감원에. 왜 빨리 저 조사 끝내고 안 넘기냐라고 했더니 네. 뭐라 그러냐면 그 금융감독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강제 조사권이 있는 곳으로 빨리 넘기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친윤 검사 아닙니까? 친윤 검사 출신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김건희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엊그저께 현안질이 나와서 자기 임기가 6월까지인데 그 전에는 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주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종호와 김건희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려면 검찰 조사,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건데 그 얘기도 합니다. 주가 조작을 누가 자기 이름으로 하냐? 그거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이제 차명 계좌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 혹시 관련된 것은 확인된 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주가 조작을 이걸 명백하게 김건희나 이종호와의 연관성을 이제 확인하려면 네. 되게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나는 금감원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삼부토건 하나만 가지고 조사하면요. 네. 이게 주가 조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에 샀다가 5,500원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에 이제 우크라 재건이라는 호재 가지고 이제 주가를 상승시켰지만 예. 그 200여 개의 의심거래 계좌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모르고 샀다라고 주장하면 확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웰바이오텍이나 DYD를 조사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웰바이오텍은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잖아요.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누구한테 했는지를 다 나와요. 네. 그럼 전환사채를 그 싸게 산 사람들이 예. 명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지금 그 공시도 되어 있어요. 예. 그 명단만 가지고 200여 개 의심 계좌들하고 DYD의 의심 계좌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대조해 보면 네. 동일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실명이 아닌 차명을 했다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김건희와
그 이종호와의 연관성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바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부 토건 건만 가지고도 6개월 이상 지금 사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삼부 토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정무위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수사권이나 계좌 추적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가한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그 금감원장이 속도를 좀 내주고 본인들이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징후가 좀 발견이 되면 그거를 뭐 발동이 돼가지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위에 출석했던 그 한국거래소 관련자들 나와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비판한 그런 대목도 있던데 한국거래소에서는 관련한 뭐 조사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으면 이상거래 그 징후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에서 이상거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금감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금감원에서 또 2차로 조사를 해서 금융위를 통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해서 금감원에 넘긴 상태죠.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엘바하고 DYD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서 그거를 네. 지금 제가 그 조사를 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CB를 통한 그 시세 차익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보통은 그 이상거래 심리를 징후할 때는요 주가의 패턴을 가지고 주로 합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그렇죠.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단계에서 찾아내는 적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악용하는 거죠.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올해부터는 그 공시를 하게끔 의무화가 됐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엘바이오텍이 전환사채를 증권사에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그 네. 증권사가 일반 고객들한테 그 전환사채를 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법을 썼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 콜옵션을 붙입니다. 콜옵션은. 콜옵션이 뭐냐면 증권사에다가 팔았던 거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엘바가 이 주가 조작에 CB를 갖다 활용했다라고 의혹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대사온 그 주식 저기 전환사채 있죠. 이거를 네네네.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가 있는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아하. 원래 발행가 1,000원대 그 1,000원대. 가격에 누군가에게 이거를 팝니다. 누가 발행을 해요. 발행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누가 그 1,000원대에 샀는지, 그렇죠. 그거를 김건희나 이종호가 산 건지, 네. 아니면 그밖에 누가 뭐 다른 연관된 가족들이 사람들이 샀는지. 그렇게 팔고 사서 얻은 시세 차익만 4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규모로 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400억 정도는 드러난 거고 네. 그 이제 그 삼부토건처럼 주가 부양을 통해서 또 올라간 금액이 또 있잖아요. 네. 적어도 100억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또 DYD도 또 아직 조사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B 발행은 엘바만 했어요. 엘바만. 예.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전환사채를 그 사적으로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해서 다시 사온 것들을 누구한테 저 발행을 했는지는 네.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 어떻게 수사 안 하면 진짜 알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사모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갖다가 이게 예. 발행하는 거예요. 예.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제가 예. 그 말씀드린 그래서 그런 거를 악용해 가지고 예. 요 수법을 썼다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거고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콜옵션으로 다시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어요. 작년 말까지는. 아, 근데 이제 공시할 의무가 올해부터는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거지. 네. 만약에 그 공시를 했더라고 하면 예. 일반 시장에서는 특이한 거거든 그 상황이. 어. 그러면 그렇게 작전주에 예. 그 개인들이 그 투자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예. 그렇게 그 막판에 설거지 단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좀 없어질 수 있게. 없거나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악용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엄청 보고 네. 이제 주가 조작범들은 먹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범죄에 대해서 막 100년씩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보면 우리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심지어 김건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핵심은 뭐냐면 네. 지금 이 엘바가 제가 이 엘바를 현안 질의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명확한 근거가 된 게 뭐냐면요. 그 엘바 있죠. 엘바이오텍에 경영진이 바뀝니다. 주주가. 근데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정경영진을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해요. 아 그래요? 고발했어요. 네. 그 고발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의원실에서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전환사채를 다시 콜옵션으로 산 다음에 싸게 네. 판 거. 그걸 통해서 400억, 380억 정도 아까 저 금액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만큼의 회사에 손실이 끼쳤다. 배임이다. 그거를 배임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콜옵션을 통해서 자기가 산 걸 그냥 회사 갖고 있다가 네. 주식으로 전환했으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380억 정도가.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의 제3자에게 1,000원대에다가 치운 거니까. 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400억의 이익을 380억 이익을 몰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배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예. 그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 금융위에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어요. 얼마예요? 저기 기간이 길잖아요. 패스트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지금은 아까 내가 그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에서 금감원을 통해 가지고 금융위를 통해서 네. 금융위 안에 증선위를 통해서 검찰로 고발되는 가는데. 이런 네 단계를 가잖아요. 예. 이거를 바로 증선위를 통해서 바로 검찰로 고발하는 트랙이에요. KTX네. 근데 그 요건들이 빠르게 있어요. 가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예. 뭐냐면 예. 현재 이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 거기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딱 그러네요. 고발돼서 수사 네.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걸어서 우리가 왜 그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증권범죄 저승사자라고 예. 하는 그 남부지검의 증권 합수단 있잖아요. 증권 합수수사본부단. 글로 빨리 넘겨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엊그저께 현안 질의 통해서 당장 이거 해라. 네. 패스트트랙해서 그 고발해라. 해라. 하지 않으면 너네는 직무유기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 않으면 고발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 겁니까? 지금 엊그저께 현안 질의를 했으니까 예. 조만간 이제 저기 확인하고 예. 해야죠. 예. 예.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헌재 때문에 답답증을 앓고 있어서 뭐가 됐든 빠르게 해라. 그러니까 뭐가 됐든 빠르고 정확하게 좀 해줘라. 예. 그러니까 속이 터져서 다들 막 고구마 한 1,000개씩 드시고 계시는 분위기라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예,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금 전에 NBS 전국 지표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 60. 반대 35. 더블 스코어로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51, 정권 재창출 36. 이것도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기 대선 적합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3, 국민의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 김문수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변화가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심야 의총하셨는데 네. 의총에서 뭐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일단은 향후 이제 사실 어제 네. 의총 전에 선고 기일이 지정될 거다라는 기대 속에 그게 지정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염두에 두고 이제 저녁에 의총을 원래 광장에서 했었잖아요. 네. 릴레이 발언으로 대체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회로 와서 했던 건데 결국은 근데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은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거를 또 이제 오늘은 아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는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할 거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모 의원께서는 자기가 친한 헌법 연구관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재판관들이 본인들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본인들이 초안을 잡아놓은 것들 그 이상으로 뭔가 물어볼 게 없어서 네. 지금 재판관들이 그
판결서라나요? 네. 그거를 판결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 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일일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예상이나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좀 강한 어조로 그 최상목에 대해서 이원적이고 위법한 네. 행위에 대해서 현행범이다.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세게 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까지 기간을 주겠다. 마흔영 임명하라라고 네. 최후 통첩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묵묵부답이니까 이제 최상목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반면에 여전히 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강한 조치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탄핵이냐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견도 계시고 그래서 지도부한테 이제 강한 조치를 이임한 그런 정도의 결과가 끝났죠. 네. 우리 장윤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예. 제가 그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최상목은 누구보다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 반대로 얘기했던 분들의 근거가 항상 이거였어요. 최상목은 이원적이고 이원적 행위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맞다. 그래서 탄핵 대상인 건 맞는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기를 보자. 이렇게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최상목 탄핵하고 이 헌재 판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지금 그래서 뭐 빨리 또 선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저 최상목은 헌재에서 이원이라고 판결한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 사람 탄핵해주면 헌재에서는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자꾸 근거를 드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는 되지 않고 그래서 지도부가 강하게 탄핵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헌법재판소가 외신기자 클럽에 이제 내일 오전 10시까지 선고 기일날 취재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주는 할 것 같다. 예, 내주는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빠르게 파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정상화가 돼야 이 삼부토건 웰바이오텍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